로비는 옷돌랭기라는 브랜드로 런던에 메가 히트를 친 요탐 옷돌랭기의 비교적 최신 버전의 가게입니다. 개인적으로 미들 이스턴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렵더라고요. 라파라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안에 있는 카페도 갔었고, 리젠트 거리에 있는 바르셀로나 티켓의 수장 알베르트 아드리아의 케이크스 앤 버블스도 가서 6년 전 샌프란에 갔을 때 모만에 위치한 인시투에서 먹었던 알베르트 치즈케이크도 먹었습니다. 바르셀로나 티켓에 초청받아 갔을 때도 못 먹어봤는데 어느 사이 이걸 브랜드화하고 있었고, 코로나 때 이들의 프로젝트인 엘 바리 자체가 거의 부도 위기까지 몰렸다가 요즘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. 본론으로 돌아와 옷돌랭기라는 그룹 자체의 음식은 그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, 최초에는 대부분의 런던 카페들이 점심으로 택했던 큰 보울 안에 그날의 메뉴들을 넣어두고 담아주는 스타일이었는데, 요즘 서울에서 핫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, 카페 레이어드에서 보는 디스플레이 형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그래서 매번 옷돌랭기를 일정 마지막 날 브런치로 찾았는데 못 오는 동안 노피와 오늘 소개하는 로비가 오픈하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예전 브랜드들보단 확실히 더 중동 쪽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라 타이니, 튜메릭 등 어세틱한 스파이스들이 음식 대부분에 들어가 있고, 중동인들이 오랫동안 런던에서 같이 거주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크지 않아서 그 사용 레벨 정도도 꽤나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곳은 맛이야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런던에 가면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. 초창기 브랜드인 옷돌랭기의 경우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요리와 브런치 카페 특유의 밝음, 화이트 톤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고 친근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지만, 로비의 경우 좀 더 글래머러스한 파인다이닝을 표방하고 있어 비슷한 가격대에서라면 사실 옵션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워낙 탄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가도 안정적인 음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, 비슷한 컨셉과 음식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디슘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요탐 옷돌랭기가 영국 내에서 갖는 위상은 꽤나 큰 편입니다. 또한 우리나라에선 쉽게 접하기 힘든 이스라엘 스타일을 모던한 방식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나름 시내에서 데이트하는 기분도 충분히 낼 수 있고, 더불어 이번에 방문해보니 칵테일이 상당히 맛이 좋게 만들어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월드베스트 레스토랑 프로그램이 생긴 이후 몇 해가 지나 월드베스트 바 프로그램도 생기게 되었는데, 그러다 보니 요즘은 바와 레스토랑이 콜라보 행사를 하는 경우도 꽤 많고, 우리나라는 아페리티프 문화가 아직 잘 없다 보니 전무하지만 외국의 경우 레스토랑 자체적으로 바 섹션이 따로 있어 칵테일로 아페리티프를 하거나 한때는 페어링 메뉴에 중간중간 칵테일을 넣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죠. 영어권 문화에선 이렇듯 바와 칵테일이 갖는 의미가 여전히 꽤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면서도 클래식한 칵테일, 그리고 자체 주류를 갖고 개발한 칵테일까지 다양한 범위를 즐길 수 있어 비포 앤 애프터 다이닝 문화가 있는 곳에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가격적인 면도 정리할 겸 이야기해보자면 메뉴 개별 가격은 앞서 소개했던 비슷한 레벨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편입니다. 그릴드 할리벗을 제외하면 대부분 14에서 24파운드 사이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하면 25,000원에서 43,000원 사이라서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면 보통 12,000원에서 36,000원 사이를 감안하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편이긴 하고, 와인 판매 가격은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퀴베, 같은 빈티지로 감안하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15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와인이라면 12만원 정도에 마실 수 있는 레벨이라고 감안하시면 되고,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아이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오히려 60-70만원 이상의 아이들은 똑같이 찾기 어렵긴 합니다. 음식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은 메뉴 가짓수 안에서 충분한 포만감을 줘야 하다 보니 탄수화물 요소를 거의 모든 메뉴에 배치하거나 포만감이 큰 식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줬고, 이번 방문에 느낀 점은 희한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동인 파키스탄인이나 제일 많은 이주민 비율을 갖고 있는 인도를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. 사실 애프터 코비드 라이프의 반응은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데,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대면에서 비대면 및 비접촉 형식을 선호하는 것이 가장 큰 변양점이라면, 오히려 이민자가 많은 곳에선 삶의 방식보단 실질적인 내 주변의 환경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.
그래서인지 시내에 조금 더 많은 수의 동남아시아 식당들이 줄을 이루는 것도 볼 수 있었고, 물론 메이저 소비층에서 찾는 소비 욕구 포인트가 변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애프터 코비드 라이프의 한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옛날엔 오히려 중동과 인디안이 기본 경험치였던 런던의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우뚝 서 있는 옷돌랭기 브랜드는 너무 당연하게도 브랜드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부를 위해서라도 방문을 해봐야 하는 곳입니다. 식 여행에선 여러 나라 음식을 돌려가며 먹어줘야 탈이 안 나는 법이기도 하고요.